NH투브 헬로 부동산 윤수민입니다.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궁금한 핫이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출 규제에 이어서 오늘은 가장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김효선 위원님, 요즘 상업용 부동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부동산의 가치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자산이나 투자에 대한 가치도 있다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 규제가 요즘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 좀 힘들어서 대체 투자처로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2020년 710 대책 때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굉장히 더 심화가 되고 있고요.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정리한다거나 또 시중에 풍부한 그런 현금 유동성, 예전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의 사업 겸 임대 수익 목적으로 빌딩을 찾는 그런 수요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수요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보다는 매도자 우위로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올해 상반기에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가 되게 귀여워 보이기도 하는데 정의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전문적인 사실 용어는 아니고요. 규모가 작거나 가격이 일반적인 빌딩에 비해서 좀 적은 그런 빌딩을 꼬마를 붙여서 관습적으로 그런 부르는 용어입니다. 근데 가격은 사실 귀엽기보다는 좀 무서운 수준인데요. 네, 통상 50억 미만 정도의 연면적으로 99에서 330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5층 미만 정도의 건물을 많이 지칭합니다. 네, 50억이라고 하니까 정말 꼬마는 무서운 꼬마네요. 네. 저희 상담할 때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건 체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도 사실 자체적으로도 거래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꼬마 빌딩 금액대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눈에 띄는 50억 미만의 근생 빌딩들이 좀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50억 미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수준이고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봐도 점점 상승하는 것이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9년도에는 3.3제곱미터당 5,385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20년도에는 5,549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되게 많잖아요. 네,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상가들도 영업시간 제약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임대료도 낮아지고, 그럼 공실도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태로 상권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공실도 많고 또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어서 임대료 하락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좀 있고요. 그런데 주택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 대한 가격도 사실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렸는데 저금리고 또 저수익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기조다 보니까 주택에서도 대장지역, 대장단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주식에서는 대장주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많은 그런 소위 돈이 몰리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폐 가치가 급락한다면 이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도 안전한 실물자산인 부동산, 그 중에서도 규제가 좀 적고 대지 지분이 많은 그런 건물을 택하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좀 제가 체감하기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예측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가격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로 보시나요? 최근에 서울은 이제 강남권이나 성수동 그리고 용산 쪽을 시작으로 가격이 이쪽이 많이 오르니까 또 서초나 송파, 마포구, 영등포 이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수요자들이 분포를 확산해서 하고 있고요. 또 가격도 꼬마 빌딩이 이제 급등해서 매입 금액 장벽이 예전보다 작년보다도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도 늘어나고 또 임대료 수준도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그럼 결론적으로 가격은 높아졌는데 임대료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임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입할 때 대출도 주택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금리도 낮으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을 뭐 갚고 이자를 지불하고도 어느 정도 남는 돈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거나 금리가 높아진다면 매입할 때도 어려워지고 유지하기에도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는 좀 감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건물주는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로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가요? 건물주가 되고 싶지 항상. 네. 예, 크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로 부동산 지난편 보셨나요? 네. 예, 대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네. 본인의 자산, 대출 등을 고려한 자금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점검하고 계획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20년도부터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초유의 사태가 여전히 불투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안전장치를 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둘째는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입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택도 다 오른 것이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 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주택들이 더 많이 오른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상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곳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품도 좋지 않은데 무리하면 사고가 나겠죠. 그렇지만 상품이 좋고 본인이 버틸 여력이 된다면 또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부동산,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궁금한 핫 이슈 세 번째 시간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핫하디 핫한 임대차 3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